작년 수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도 적어놨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시험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쉬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려운 문제는 확 더 어렵고 쉬운 문제는 살짝 더 쉬웠어. 해서 6평이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신 그 어려웠던 게 확 더 어려운 게 좀 중킬러 내지 킬러 문제, 뭐 특히 14번, 15번, 22번 정도가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었을 때 확 더 어려운 문제였어가지고 이게 등급 컷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 우리가 등급 컷이 낮아진다 하게 되면은 평범한 4점짜리 문제들 10번, 11번, 12번 이런 것들이 확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등급 컷이 확 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뭐 14번, 15번, 22번은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풀 생각 없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문제들이 확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등급 컷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 실제로 지금까지 EBS에서 올라온 등급 컷을 보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뭐 86, 77이 1등급 컷하고 2등급 컷이더라고. 근데 86하고 77은 의미가 없죠. 그냥 1등급, 2등급 컷은 88, 80이라 보면 된다. 누가 86점을 받아? 맞잖아. 88점 받고 나서 2점짜리 한 개 더 틀리거나 92점 받고 나서 3점짜리 두 개를 더 틀려야 되는 건데, 그런 학생은 정말 소수 요만큼 있단 말이야. 해서 86점, 그러니까 85, 86, 87이 등급 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88점이 등급 컷이라는 거야. 등급 컷은 그냥 4점 단위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등급 컷도 77점인데 얘는 80점 받은 다음에 3점짜리 한 개 실수해서 더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런 학생은 정말 요만큼 있을 거라고. 여기서도 뭐 한 명쯤 있을까 말까 할 거란 말이야. 해서 실제 2등급 컷도 80점이라 보는 게 맞지. 해서 등급 컷이 88점 그리고 2등급은 80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해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집계가 된 게 아니지만은 작년 수능이랑은 등급 컷이 유사합니다. 수능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쌤이 얘기했었던 그 준킬러 문제 14번, 15번, 22번을 놓고 비교하게 되면은 작년 수능이랑 걔를 빼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작년 수능이랑 뭐 비슷했다 생각되어집니다. 준킬러, 킬러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쌤이 적은 거 한 번 더 쭉 읽어보도록 할게. 12번 문제부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그 월요일날 친 문제에서 너무 연습이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월요일날 친 거에서는 심지어 케이스를 쌤이 요걸 6개나 나누면서 계속 지금 추가 프린트에는 쌤이 일부러 공차 D가 3보다 작다라고 달아놨어. 그러면 케이스를 우리가 3개만 나누면 되거든. 근데 그 월요일날 친 시험에서는 공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케이스를 6개나 나눠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요거 뭐 이과 있고 꼴랑 2개 나누는 거는 월요일날 친 시험 5단만 제대로 해본 친구라면은 뭐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작 12번 문제인데도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14번은 하하 니은에서 X 3승 이런 발레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3차 함수 문제 풀 때 이런 거 수능에 수차례 나왔다라고 쌤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 근데 이런 거 자체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14번 문제에서 니은 보기의 발레에 해당해 버립니다. 해서 뭐 오히려 이제 사고력을 많이 갖춘 친구들이 더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고력을 같은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아사리 얘는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별로 좋지 못합니다. 요즘 뭐 발레 찾는 기역, 니은, 디귿이 안 나오는데 평가에서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향이 좀 어지러워진다. 이거. 안 되는 것도 확실하게 안 되는 걸 내주는 거지, 이렇게 발레가 존재하는 걸 내지는 않았었는데 평가원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발레로서 정답을 거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15번 자체는 뭐 적당한 수준의 문제였어. 그냥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뭐 괜찮은 문제였었는데, 뭐 작년 수능 15번이 워낙에 쉽게 나오다 보니까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 느껴졌을 것 같고, 뭐 역시 22번이 제일 큰 이슈죠. 물론 22번을 안 푼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연히 수투의 미분법과 적분법에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혹은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을 다루는 문제를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뭐 3차 함수가 약간 곁들긴 했지만 우리는 2차 함수를 찾아야 됐었고, 그리고 심지어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어.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완전 극킬러까지는 아니고 한 준킬러스러운 문제들은 종종 나왔었는데 접근하는 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근데 쌤이 그 추가 프린트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를 보시기에는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제일 마지막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도 함수의 극한을 다루지만 미적분에서도 함수의 극한을 다루잖아? 그거를 접근하는 거하고는 되게 사고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기출 분석이 좀 미리 뒤에 끝까지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좀 도움을 얻었을 텐데, 근데 이런 거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수능날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수능날 무슨 함수의 극한에서 원래 유평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시험 범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한 좀 모험적인 문제, 시범적인 문제가 종종 나와. 뭐 2, 3년에 한 번씩은 이런 거 왜 나와 할 정도로 나와. 그리고 쌤이 그 유사한 문제라면서 제일 마지막 문제 넣어놨다 그랬잖아. 추가 프린트의 제일 마지막 문제, 걔도 6평의 킬러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6평 킬러 문제는 이상한 거 한 번씩 나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9평도 한 번씩 이상한 거 낼 때 있고, 대신 수능은 이상한 거 내지 않습니다. 욕먹기 싫기 때문에 저들도 이상한 거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2번을 틀린 친구들은 뭐 괜찮다 생각해도 괜찮아. 수능 날에는 또 정상적인 문제 내줄 겁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문제라 얘기해도 맞는 것 같아. 6평에서 나왔기 때문에 욕을 덜 먹는 거지, 사설에서 나왔었으면 욕 심하게 먹을 그런 문제가 22번에서 나온 거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뭐 28번은 쌤이 적어놓은 것처럼 뭐 공식만 미적분 단원을 채용한 거지, 그냥 3차 함수 추론 문제인 거죠. 나중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험 범위가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미적분 단원에서 기하 평면 도형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둘 다 나왔네. 무등비하고 상하함수의 극한 둘 다 나왔던 거고, 그리고 30번 문제가 요것도 쌤이 우리가 콜 모의고사 칠 때 지금 30번 문제 요것만 얘기하자. 쌤이 또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네. 잠깐만. 30번 문제가 fx x 제곱 빼기 ax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에 2의 x승이 있으니까 얘를 2의 마이너스 x승 해도 될 거 아니야. 쌤이 콜 모의사, 우리 5월달 콜 모의사 해설을 할 때 30번에 또 이런 함수가 나왔었지. 해서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있다고 해서 연습하게 되면은 요 그래프는 그냥 3차 함수 혹은 4차 함수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다고 해서 얘를 대충 그리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냥 쌤한테 나중 가서 배우고 복습 꾸준히 하게 되면은 뭐 거의 5초, 10초 안에 이 개형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5일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뭐 5회선의 접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5일 때 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뭐 5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5가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릴 수만 있다면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K 값은 요 극소점과 극대점인 거고. 그래서 우리 원래 30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위험이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시험이 이렇게 뭐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30번의 위험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해서 우리가 수능날 반드시 30번을 제일 마지막에 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9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었죠. 30번이 면적 조금 깔짝깔짝 되면은 충분히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문제가 30번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무조건 30번을 제일 마지막에 풀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뭐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의 개형만 쌤한테 배워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친구는 14번, 15번 문제 푸는 것보다 얘 푸는 게 훨 간단합니다. 같은 사점인 건데 22번보다는 말할 필요도 없이 더 간단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적분 진도 나갈 때 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아직 우리는 뭐 시간 5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어. 공부한 시간보다 공부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떡하냐 이렇게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뭐 그렇다 보시고 뭐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말 쌤이 워낙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잘 쳤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십시오. 이거 잘 쳤다고 해서 의대 갈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거기 때문에 잘 쳤다고 좋아하지 말고, 못 쳤다고 해서 우리는 5개월 뒤에 시험을 잘 치면 되는 거죠. 5개월이나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5개월이나.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긴데 그 짓거리를 우리는 150일이나 더 하고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5개월 뒤에는 시험을 잘 치자고. 그리고 뭐 수능을 준비하는데 특별한 비책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매일마다 하나하나 내 내공을 쌓아 나갈 뿐인 거지.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갖고 내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 환골 탈퇴해야 되고 뭐 그런 방법들은 없어. 매일마다 꾸준히 복습 충실히 하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소화해 나가면 되죠. 자,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뭐 쉬운 문제라도 4점짜리는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이 문제를 틀렸거나 혹은 답을 맞췄어도 시간이 많이 걸린 학생은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요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하게 되면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인 거야. 뭐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나 내지 공부 시작한 지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상 지났는데도 못 풀었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거야.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직 5개월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다행스러운 거지, 지금까지는 좋은 시간을 절대 보낸 게 아닙니다. 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숱하게 많이 나와있죠. 교재에 보면은 미분 시작하면은 일부러 쌤이 이런 문제들만 한 15개 모아놨어. 미분 제일 처음부터. 미분 계수의 정의 들어가기도 전에. 자, 우리가 x가 0 이상일 때 우리가 y축 오른쪽만 생각하면 되죠. y축 오른쪽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자고.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자. 여러분들의 풀이하고 선생님의 풀이하고 또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y축 오른쪽에서는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길 바란대.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가 상수항은 항상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상수항 띄고 생각하는 거는 쌤이 정말 여러 번 얘기합니다. 상수항 띄고 생각하는 거는 해서 요 식을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실제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1에서 극대란 극소를 갖는 거죠. 해서 그래프 개형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1에서 극대란 극소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럼 y축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y축은 우리는 이 y축 오른쪽 편에서만 y축 오른쪽 편에서만 요 삼체 함수가 a-6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극소값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뭐 x에다가 1만 대입하게 되면 극소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극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이 극소값만 a-6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제 주어진 조건은 다 성립하는 거죠. 해서 a라고 하는 친구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스몰 a는 5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요만큼의 길이가 3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2에 요만큼의 각을 우리끼리 세타라고 했었을 때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랍니다. 8분의 7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스르르르 그었었을 때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대 지나지 않죠, 원의 중심을. 어떻게 2등분 해야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가? 수직 2등분 해야지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지. 어떤 원의 현이 하나 있다 하게 되면은 얘를 수직 2등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데
수직 2등분을 하지 않고 그냥 2등분을 하게 되면 절대 원의 중심을 지나가진 않는 거지. 해서 쌤이 그림이 원의 중심을 지나갈 것처럼 그리긴 했으나 지금 얘는 수직 2등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등분을 하고 있다, 얘가. 그럼 걔는 절대 안 지나가는 거지. 절대. 처음부터 얘가 지름이었던 게 아니면은, 절대 지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야? MD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의 길이를 구하래. 얘의 길이를. 우리 뭐 이거 중딩 때 하고 지금 잘 안 한다고 까먹으면 안 되지. 교차하게 되면은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랑 같다라고 하는 거. 삼각형의 닮음 때문에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지. 얘 대 얘는 얘 대 얘를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냥 내항 외항 곱하면 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할 건 뭔 거냐면 요 선분의 길이와 같은 요거 길이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i를 우리끼리 y라고 했어. 요 i를 우리끼리 y라 했었을 때 y 값을 구해버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해서 뭐 어렵지 않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구할 수 있다고. 뭐를 통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2의 제곱은, 자 그럼 우리끼리 뭐 얘를 z라 하고 이 i를 z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같은 거니까는.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z가 되는 거니까 2z의 제곱 마이너스 2, 3 곱하기 2z. 뭐 암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는 게 느려갖고 시간 부족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한 번에 못 풀어서 시간이 부족한 거지 암산하려고 하지 마. 괜히 익살에 한 개 나왔고 돌고 돌게 되면 시간은 훨씬 더 낭비합니다. 이게 한 번에 풀어서 시간을 줄이려고 해야 되는 거지 계산 급하게 한다고 해서 시간 줄여지지 않습니다. 내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코사인 세타 8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겠지. 하여 정리하게 되면은 G가 2라는 값이 나와. G가 2라는 값이 나와. 해서 얘가 뭐 숫자 2랑 비슷하게 생겼네. 2고 2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자, 그런 때 이제 이 y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이제 뭐 고1 과정을 좀 충실했었던 친구들은 이제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y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죠.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걸 쓰면 됩니다. 정말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 간혹가다 나오는 게 사실 사설에서 간혹가다 나왔었는데 이번 평가는 좀 이상해. 22번도 사설스럽고. 파푸스 중선 정리가 뭐야? 그냥 몰랐었던 친구들은 간단한 거니까 또 알아놓으십시오. 얘가 A고 B고 요 중심에 대해서 뭐 이 아이를 X라 하고 이 아이도 X라고 하자. 이렇게 중선을 그었었을 때 이 아이가 스몰 p인 거야, 스몰 p. 그럼 어떠한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P제곱 플러스 X제곱 뭐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런 게 성립합니다. 증명하는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제2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요 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요 반대쪽 각은 당연히 파이 빼기 세타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일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우리가 요 A 제곱에 대해서 제2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게 되면은 A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P 제곱 X 제곱 더하기 P 제곱 마이너스 2XP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 거니까 얘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맞니?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 B제곱 가지고 제2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 주게 되면 B제곱은 P제곱 더하기 역시나 X제곱 X제곱 더하기 역시나 P제곱 마이너스 2XP 이제는 그냥 코사인 세타 해서 그냥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더하기 하게 되면은 요 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맞아? 자, 이게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 굳이 우리가 파푸스 중선 정리를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2 코사인 법칙을 요 정도는 또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 정도는 우리가 뭐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80몇 점 1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 정리를 외우자는 게 아니라 요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자라고 해서 얘는 또 공부를 하라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뭐 TMI라 생각하고 그냥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름도 쌤 잘 모르겠어요. 스튜어트 정리. 쌤도 내용만 알고 있고 수학자들 이름은 다 외울 수 없으니까는 이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 롤의 정리 정도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평균값 정리 정도라 생각하면 돼.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가 롤의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 스튜어트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가 이 중선 정리에 해당하는 거지. 얘가 A고 얘가 B고 이 전체 길이가 C인 거야. 전체 길이가 C인 거야. 근데 야, 여기는 이제 중심에다 끈 거 아니야. 중심에다 끄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끈 거야. 아무데나 끈 거야.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에 X하고 Y로 나뉘었다라는 거지. 이 X하고 Y가 같을 때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중선의 길이는 뭐 역시나 마찬가지 P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얘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요거 유도할 수 있으면 돼. 요거는 증명 없이 스스로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내가 만약에 각을 하나 미수로 둔다면 당연히 이 각을 미수로 둬야지. 당연히 이 각을 미수로 둬야 되는 거지. 얘를 미수로 두는 순간 얘까지 해결 가능한 거니까. 오케이? 한 개 미수로 두 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생각 자체를 가져가라고. 요런 생각 자체를. 생각하십시오. 얘 자체를 미수로 가져가는 거. 원래 변을 미지수로 가져가는 것보다 각을 미지수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어렵죠. 나도 어려워 보이네. 여기서 이제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A제곱에다가 반대쪽에 있는 Y를 곱합니다. 플러스 B제곱에다가 반대쪽에 있는 X를 곱하는 거야. 그 결과는 C에다가 가로 열고 P제곱 플러스 이제 X하고 Y를 곱해주면 돼. 이러한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이러한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X하고 Y하고 같다라고 두게 되면 X하고 Y하고 같다 두게 되면은 그냥 바로 요 식이 성립해버려. 이 식이 돼버린 거라고. 이제 X랑 Y랑 같은 거니까는 Y도 X 취급해주는 거고 X하고 Y 같으니까는 C는 뭐가 되는 거겠어?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X가 돼버릴 거 아니야. 얘는 이제 2X 되는 거지. 그리고 X하고 Y가 같은 거니까는 XY는 또 X제곱이 돼버리는 거고. 양변에 우리가 X만 소거를 시켜주게 되면은 X만 소개시켜주게 되면 이 중선 정리에 해당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그냥 쌤이 그냥 TMI 삼아 그냥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런 게 한번 나왔길래. 해서 여기서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Y 값을 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오케이? 왜? 저 공식 그대로 쓰자.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이제 얘가 A고 B고 X고 Y고 뭐가 돼버린 거야? 얘 P가 돼버린 거 아니야. 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2 곱하기 Y의 제곱 플러스 X가 2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시 2의 제곱. 오케이? 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Y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뭐 정리하게 되면은 Y 값은 2분의 루트 10이 나오는 거지. 해서 Y 값이 나왔기 때문에 2 곱하기 2는 2분의 루트 10 곱하기 X 하게 되면 이제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역시나 파푸스 중선 정리를 안 쓸 거면은 그냥 파푸스 중선 정리를 유도하는 제2 코사인 법칙을 써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요 삼각형에 대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한번 더 돌려가지고 Y 값을 구해도 괜찮잖아. Y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 값을 구해도 괜찮은 거고. 뭐 둘 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뭐 10번 치고는 조금 까다로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작년 수능도 10번이 또 은근 까다로웠었어. 출제된 단어는 작년 수능은 수 2에서 출제됐었고 얘는 수 1에서 출제된 거지만은 난이도는 둘 다 비슷했다 생각되어집니다. 10번 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요 정도는 제2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형 상황 자체가 눈에 보이게 되면은 여기를 미수로 둔다는 생각 좀 하도록 하고. 자, 넘겨서 뭐 11번은 이게 뭐 거의 뭐 3점짜리 문제가 11번에 붙어 있는 거지. 우리 점 다 합시다. 그래도 6평이니까는. 우리 점 P의 위치가 점 P의 속도가 점 P의 속도가 2 빼기 T인 거니까는 점 P의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2T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일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인 거니까 위치가 0일 때가 원점일 때겠죠.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은 T는 0과 T가 4인 건데 당연히 요 4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T가 4일 때 점 Q가 움직인 거리, 우리가 변화된 위치량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 거지. 해서 0부터 4까지의 속력인 거니까 3t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시면 되죠. 근데 뭐 0부터 4까지의 3t는 항상 플러스일 거니까 그냥 뭐 3t를 적분해서 2분의 3t 제곱, 이 t 대신에 이제 4를 대입하시면 될 거고. 자, 12번. 12번이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12번 치고 벌써 가정하기를 써야 되는 거, 벌써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는 월요일날 거의 똑같이 등차수에서 나왔었던 문제를 가정하기를 막 5번씩 써가면서까지 풀었었는데 틀리면 안 되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도 안 되는 거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시험 치기 꼴랑 이틀 전에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다는 게. 그것도 유사하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센 문제를 풀어봤다는 게. 공부 제대로 하자. 공부 제대로 하자. 자, 공차는 3이래. 공차는 3. 우리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면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되면 얘는 이제 별 반 개 정도 줄만 합니다. 가정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가하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가하 조건에서 우리가 A6만 딱 가정하면 되는 거죠. 쌤이 그때도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n에 관한 1차식인 거기 때문에 직선처럼 등장을 할 거라고. 근데 A5 곱하기 A7이 뭐 0보다 작은 거니까는 A5는 한 요 정도에 있는 거고, 확실하게 음수. A7은 요 정도에 있을 거야. 확실하게 양수. 그다음에 A6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6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 A6이 0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값을 그냥 벗기면 되는 거고, A6이 0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벗기면 되는 거고. 오케이? 우리는 뭐 이렇게 가정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A6이 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를 15만큼 더 해도 0 이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아하, A1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5보다는 뭐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공차 5번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15를 더하고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A1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5보다 더 작아버리는 거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7, 뭐 이 정도 돼줘야지. 해서 15를 더해도 여전히 음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우리는 뭐 써야 됩니다. 얘를 우리 뭐 기역 가정이라 하고, 얘를 니은 가정이라고 하자고.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써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생각이 빨리 안 들면 큰일 난다. 야, 결국에는 A6에 대한 절대값을 벗겨야지. 절대값을 안 벗기고 문제 풀리는 거 본 적 있니? 무조건 절대값을 풀어야지 정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근거가 없어.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그냥 가정하는 거야. 물론 그 가정을 할 때 왠지 얘가 조금 더 모순이 없을 것 같아. 그거 좀 약간 생각해보고, 잠시 생각해보고 그걸 먼저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정해서 절대값을 벗기지 않고는 뭐 절대 풀 수 없는 거지. 절대 풀 수 없는 거지. 고등학교 문제 스타일 있는 그대로잖아. 대신 요게 13번 정도 나왔어요. 좀 난이도가. 대신 13번이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나열 조건을 그냥 한번 써보면 됩니다. 제발 10개 이하는 써서 나열해라. 나열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빨라.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고민하게 되면 1분, 2분 정말 쉽게 지나갑니다. 이거 나열하는데 20초 걸리지 않습니다. 자, 해서 K는 1부터 6까지를 대입하게 되면은 절대값 A7, 8, A9, A10, 7, 8에 적어서 시간 오래 걸리는 거지. 빠르게 연필로 적으면은 절대 시간이 30초, 40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뭐랑 같아야 된대? 6 더하기 절대값 A2 나열해서 보면 될걸.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날릴 거 날리면 되죠. 뭐야, 12죠. 이거 성립하면 되는 건데 얘 날리고 10 날리고 8 날리고 10 날리고 8 날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네. 오케이? 자, 식을 한 번만 더 적자. 손을 많이 써야지 시간이 줄어.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들 빼고는 손을 많이 써야지 시간이 줄어. 자, 좌변은 이 위쪽에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A7, 9, 11은 전부 다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등차 중앙인 거죠. A7과 A9와 A11은 등차 중앙인 거 맞니? 쌤이 등차수열 설명할 때도 그랬어. 설명할 때도 우리가 AN-1과 AN과 AN 플러스 1만 등차수열 생각하지 말고 한 개씩 건너뛰고 한 개씩 건너뛰는 거, 두 개씩 건너뛰고 두 개씩 건너뛰는 게 교재에 다 그대로 적혀 있어. 이런 것들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교재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A7, A9, A11이 등차 중앙인 거니까 3, A9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6 더하기 여기도 등차 중앙이야. A246 대신 A2는 확실하게 음수, A4도 확실하게 음수. 이 A6이라고 하는 친구는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A6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정을 할 텐데 왠지 마이너스면은 더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니? 근거는 없어. 그냥 느낌인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하고 풀리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A4 이래 되면서 3으로 딱 약분이 되면서 그럼 이제 정답이 나오죠, 실제로. 오케이? 물론 여기서도 등차 중앙이 눈에 들어와줘야지 이런 생각도 미칠 수 있는 거겠지?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인 거 아니야. 이 아이를 마이너스 A6 할 건지 아니면은 플러스 A6 할 건지는 이제 우리의 판단인 거지. 둘 중에 한 개는 모순이 될 거고 한 개는 모순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뭔가 느낌이 이건 감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지. 우리가 이런 어차피 고등학교 문제는 쌤이 50%는 수학적이고 50%는 그냥 수수께끼를 푸는 거라 그랬죠. 그냥 빨리 때려잡으면 잘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쪽으로 가주게 되면은 이 녀석이 6 빼기 3A4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해서 3 이렇게 정리하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모순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 해서 요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A1이 마이너스 2분의 31이 나와. 우리가 이 기역 니은 과정을 얘가 니은 가정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A6 하면서 풀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니은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니은 가정은 A6이 음수라는 거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해서 3A9는 6 빼기 3A4 3A9는 6 빼기 3A4를 그냥 이건 풀면 돼. 어차피 공차는 3인 거니까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공차는 어차피 3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5.5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니은 가정에 모순이 없는 거 아니야. 참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요 케이스 플러스 A6인 케이스로 가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A1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63 나와.
이제 니은 가정에 이제 모순 돼버리죠. 모순. 니은 가정 미쳤다. 기역 가정이죠. 기역 가정에 모순 돼버리는 거지. 기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A6이 마이너스를 달지 않고 절대값이 풀리는 거고, 그 말인즉슨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보다 커야 되는 건데 얘도 마이너스 15보다 더 작잖아. 4분의 60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순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구했으니까 공차 3이라고 뻔히 다 나와 있고, 그래 답은 내면 되는 거겠죠.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쌤은 이렇게 풀었지만 이거 갖다가 일로 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냥 가정해야지, 케이스 나눠야지라는 생각만 빨리 들었으면은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간 것도 잘한 거고,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간 것도 잘한 거야. 그 과정에서 지가 눈썰미가 좀 있어가지고 등차 중앙이 눈에 보이고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하게 되면은 걔는 더 칭찬할 만한 거고. 대신 손으로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현우진 킬링캠프 뭐 이런 모의고사나 되게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거지, 수능 문제들은 그냥 손으로 적으면 다 풀려. 이상한 사설 모의사에 적응할 필요 없어. 우리가 수능에 적응해야지. 하여튼 그래. 네, 13번 문제는 뭐 너무 쉽죠? 얘는 너무 쉽다. 13번 문제는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AN은 이제 16 곱하기 4분의 1씩 줄어드는 거지. n-1씩 뭐 이렇게 됩니다. AN은 Q1의 X좌표부터 X1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건 따라가게 되면 이거 못 구하면 진짜 이것도 문제 있는 거야. 진짜 남은 기간 동안 빡시게 공부해줘야 돼. 요 XN에 대한 일반항 못 구하면 이것도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빡시게 공부를 해야 돼. 빡시게. 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XN이 뭐보다 작은 K분의 1보다 작은 N의 최소값이 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N에 6을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는 건데 6보다 더 작은 5를 대입하는 순간부터 성립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끄잡아내야 돼? X6은 K분의 1보다 작다가 성립하는 건데 X5는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일반항 XN에 대해서 그냥 이 식을 정리만 하면 돼. 이 문제는 요거 생각해냈으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다른 풀이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정리했었을 때 한쪽에 한쪽에는 등호가 없고 한쪽에 등호가 있으면 그냥 서로 빼기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양쪽에 등호가 다 있으면 빼고 1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고, 양쪽에 등호가 없으면은 양쪽을 뺀 다음에 다시 1을 더 빼주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한쪽에만 등호가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빼주면 돼. 그래서 이 식을 뭐 정리하게 되면 K는 64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1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식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으면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서 얘를 끄잡아내는 게 문제를 더 빨리 푼다고. 그래서 64 빼기 16, 48이 정답인 거고. 자, 이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우리가 요 유형하고 있을 텐데 조금 이제 일반적인 유형이 나와줬으면 좋을 법한데 약간은 아주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방식이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오긴 했어. 조금은 좀 생경하다 싶은 문제가 나왔죠. 니은 보기는 최악이었었고. 보자. 자, 여기서도 뭐 쌤한테 배웠으니까 쌤이 풀던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fx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다. gx가 3차 함수입니다. gx가 3차 함수. 그리고 쌤은 뭐 이런 거 치환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잠깐만.
0부터 x까지 fttt를 우리끼리 뭐 g도 쓰고 있으니까 hx라고 취환을 하십시다. hx라고. 다음에 h0은 0인 거고. 그리고 h'x는 fx 되는 거고. 오케이? 자, 하게 되면 우리가 gx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gx를. gx 자체가 얘가 3차입니다. 얘가 3차인 거야. 얘가 3차인 거야. 얘 자체가 3차인 거야.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고 연속이 안 될 리가 없는 함수인 거지. 근데 이 3차 함수를 0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놨어. 왼쪽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hx. 오른쪽은 그냥 hx. 그러니까 hx는 y축 왼쪽만 뒤집어 주기만 하면 돼. y축 왼쪽만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오른쪽은 y축 오른쪽은 h랑 g랑 그냥 똑같은 친구고 y축 왼쪽은 h하고 g하고 부호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g라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x축 y축 있다 치자. 그러면 이 하얀색은 요 하얀색은 g가 되는 거고 뭐가 h 되는 거야? 얘가 이제 h 되는 거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g 자체가 3차 함수인 거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 줘야 되겠죠. g 자체가 3차 함수인 거니까는 말이 없어도 걔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야.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붙였는데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미분이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연속을 따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좌우 미분 계수를 따지면 돼. 해서 우리가 연속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호만 반대인 경우에는 그냥 얘도 마이너스 0, 얘도 플러스 0 되면 되는 거야. 여기다 0 넣는 게 정확하니고 여기다 0 넣는 게 우욱합니다. 함수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h0과 플러스 h0이 오케이? 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h0이 0이 되면 돼. 좌우 미분계수가 같기 위해서는 그냥 프라임 달고 0 대입하면은 좌 미분계수, 프라임 달고 0 대입하면 우 미분계수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또 같아야 돼. 마이너스 머시기랑 플러스 머시기랑 같으려고 하게 되면 그 머시기는 0 돼야 되는 거죠. 해서 뭐 이런 식이 돼줘야 돼. 미분이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 해서 우리가 이것도 문제가 지저분합니다. 애들이 수학을 잘하나 올해? 쌤 생각에는 이게 작년 수능보다는 이 등급컷이 한 문제만큼은 딱 내려가야 된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풀면서 쌤도 좀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확신을 했는데 등급컷이 왜 86 이렇게 나오는 거지? 88이 나오는 거지? 올해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가? 좀 그런 거 있거든. 전체적으로 이제 애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좀 느껴질 때가 있어. 정말 시험이 쉽게 나왔는데 등급컷이 낮아. 그 해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거겠지.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애도 이 문제도 엄청 어렵고 한데 쌤 얘기한 대로 그냥 중킬러 킬러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등급컷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건가? 어차피 안 푸니까 4, 5, 6등급 받는 애들은 전혀 풀 생각이 없잖아. 14, 15번, 22번을.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gx를 어떻게 가정해야 되는 건 gx가 이렇게 있다 하게 되면은 그냥 0,0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돼줘야 돼. 그러면은 hx는 요 왼쪽만 이렇게 스르르륵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왼쪽만 이렇게 스르륵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hx는. 맞니? 왼쪽만 부호 반대되는 거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h0은 0이고 h'0도 0이다 될 수 있는 거지. 얘가 눈치 없이 이상한데 x축과 y축이 지나가고 있으면은 왼쪽은 hx가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h0이 0인 건 맞네? 근데 h'0은 절대 아닌 거죠. 해서 이 극대점이 0,0이 돼줘. 이 극대점이 0,0이 되어 주거나 아니면은 3차 함수 gx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극소점이 이렇게
0,0이 되어 주거나, 그럼 왼쪽은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뭐 오른쪽은 똑같을 거고 이렇게. 오른쪽은 똑같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뭐도 생각해야 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얘도 얼마든지 이 점이 0,0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은의 발레가 기어 나와서 니은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이렇게 y축이 지나가주게 되면, 이렇게 y축이 지나가주게 되면은 hx는 오른쪽은 gx랑 똑같고 오른쪽은 gx랑 똑같고 왼쪽은 gx에다 마이너스를 단 뭐 이런 친구가 돼버릴 거라고. 이것도 되는 건데 이게서 발레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쌤이 이 문제가 참 별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도 진짜 수학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인 거 아니야. 그럼 맞게 해줘야지. 맞게 해줘야지. 이런 대도 안 한 자잘한 부분 때문에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지엽적인 거. 자, 일단은 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H'0이 0인 거니까는 F0은 0이다 할 수 있겠죠. H'0이 0인 거니까 F0은 0이다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기억은 참. 이제 니은. 기억. H'0은 F0은 고마 다 0인 거니까 기억은 참. 이제 니은. 얘는 거짓. 왜 거짓인 거야? fx. 자, fx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 fx인 거니까 H'x를 찾으면 돼. H'x를. 자, 우리가 항상 쌤이 세로 라인 살리라 그랬다. 미분에서 0 되는 두 개의 라인이 이 정도 있다고. 그러면 하얀색은 G입니다. 하얀색은 G고 빨간색이 H야. 오케이? 그럼 G'은 뭐가 되냐? G'은 그냥 얘 지나가는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얘가 G'이라. 그러니까 H'은 뭐가 되는 거야? H'은 좀 색깔 있는 걸로 할까? 자, H'이 왼쪽만 바뀌면 되는 거야. 어차피 Y축 오른쪽은 뭐 G나 H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그냥 가주면 돼. 이런 식으로. 왼쪽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H'인 거라고. 근데 H' 자체가 뭐랑 똑같은 거야? F랑 똑같은 거 아니야. 졸라게 극대값을 잘 가지고 있죠. 미분에서 0은 안 되지만 겁나게 극대값인 거 맞잖아.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버렸으니까. 오케이? 해서 이 케이스는 요 케이스까지는 니은이 참이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미분에서 0 되는 라인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요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G'이야. 근데 H'은 요 오른쪽은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Y축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왼쪽만 뒤집어 주면 되는 거지. 원시함수가 마이너스 달렸으면 도함수도 마이너스만 딱 달리겠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얘도 극대점 가졌네. 그래서 쌤은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해, 쌤이 틀렸다고 욕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사람 틀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요 녀석을 3차 함수로 가지는 도함수는 요런 아이일 거라고. 맞니?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또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G'이야. 그럼 H'이 뭐 되는 거야? 오른쪽은 그대로 쓰고 왼쪽은 부호만 역전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 값을 안 가진다고. 해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맞는데 요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F는 항상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다. 얘가 F이자 H', 얘가 F이자 H'. 되게 지적을 합니다. 쌤이 뭐 틀렸다고 해서 쌤 뭐 이거 다 왜 얘기하겠노?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를 틀렸었으면 그냥 너무 지저분한 부분인 거야. 염두에 못 둔 내 잘못이긴 하겠죠. 자, 디귿에서 F1이 2하고 4 사이래. 자, 디귿도 한번 해보자. 이제 디귿은 난이도 자체가 발상 자체가 뭐 쉽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는 게 아니라 14번 문제 치고는 조금 더 어려운 편이다라는 거지. 자, 2라고 하는 친구가 F1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F1이라고 하는 게 H'1과 같은 거죠. 우리한테는 H'1과 같은 거야. 이 녀석이 4보다 작아요. 그럼 우리가 H', 즉 F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식을 한번 잡자고. 어차피 우리는 1을 대입할 거니까 G'이랑 F랑 지금은 같다. 어차피 우리는 1을 대입할 작정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축 오른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G'하고 F하고 그냥 같은 겁니다. 오케이?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X가 양수일 때 F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우리 이 값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0,0 지나가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고. 얘를 P,0이라 하자고. 얘도 마찬가지. 0,0을 지나가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고. 얘를 P,0이라 하자고. 그러니까 P가 음수면은 요쪽 개형. P가 양수면은 요쪽 개형이라고 하자. 다음 우리가 F를 최고차의 개수는 뭐가 돼야 돼? 이 녀석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인 거니까 이 녀석은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가 돼야 되는 거겠지? 해서 3, X, X-P 이렇게 두자고. 이렇게 두자고. 그래서 F는 얘입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P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P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주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1 대입해서 2하고 4 사이다 얼마든지 식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3, 1 빼기 P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칠판 부족하지? 얘가 3, 1 빼기 P네. 요거 우리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죠. 3 곱하기 1 빼기 P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건 거야. 오케이? 해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P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P라고 하는 친구가 좀 집중해줘.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스몰 p가 0이면은 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스몰 p가 0이면은 이 새끼 원래 3x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얘는 이제 p가 0인 거. 오케이? p가 0이면 얘 되는 거고. p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0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으면은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 p가 3분의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크면은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랬었을 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fx equal x.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fx equal x의 실근의 개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게 사실 자명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 fx equal x인 거니까 요 노란색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노란색하고 y equal x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야. 얘는 y equal x를 끊게 되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고 0인 거니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만나잖아. 그래서 니은에서 그리 같았던 발레가 디귿에서는 너무 쉽게 참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제 문제는 이 두 아이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오른쪽 하나 중요한 것은 요 원점인 거야. 요 원점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원점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F'0이다. F'0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요 곱미분해서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 띄고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p 되는 거야. 마이너스 3p.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P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거야. 집중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집중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는 이러한 개형이 되었든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1이라고 하는 기울기보다는 완만한 거야. 그 접선의 기울기가. 해서 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 그래서 P가
양수인 경우에는 P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가 돼야 돼. 대개 0. 얼마 이거밖에 안 오고 되게 완만해줘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급하지 않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오른쪽은 똑같고 왼쪽은 부호만 반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fx인 거라고. fx인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y = x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겠죠. 여기에 y = x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왜냐면은 이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기울기보다 더 완만하니까. 오케이?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요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더 급했다 하게 되면 그래프 자체가 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더 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F라고 하는 친구는 뭐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y = x를 긋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한 점, 두 점에서만 만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플러스 1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만하기 때문에, 상당히 완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거는 이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 케이스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y = x를 그어주게 되면 한 개, 두 개, 뭐 얘는 뭐 언젠가는 쫓아가서 또 만날 거니까 세 개 된다는 거지. 해서 이 케이스도 혹은 이 케이스도 fx = x는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디귿 보기 자체가 어려운 거야.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야. 왜냐면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쌤 생각에는 22번이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저분한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 쌤, 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작년 6평 22번, 작년 9평 22번, 그리고 작년 수능 22번보다 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하나의 발레를 제외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쌤은 그거는 뭐 너무 뻔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고, 얘는 너무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었어. 그래서 14번 문제 얘는 충분히 별 1개 반을 줄만해. 별 1개 반을 줄만합니다. 작년 세 번의 평가원 시험 22번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절대 뭐 덜하지 않다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기역과 디귿은 참이고 니은은 거짓입니다. 기역과 디귿은 참이고 니은은 거짓이다. 잘 공부하십시오. 한 개 분명히 수능날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주 비슷하게 나온다. 뭔지는 몰라 나도. 그러니까 다 공부를 잘 하자고. 자,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자. 시계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자. 잘 정리하십시오. 15번은 그냥 뭐 일반적인 문제였어. 쌤이 뭐 미분, 적분 좀 더 많이 한다고 요 기납적 정의에서 더 많은 문제를 못 했는데 우리 어차피 이제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은 이 기납적 정의 유형도 어려운 문제는 계속 해버릴 겁니다. 대신 쌤이 좀 미안하긴 하지. 요 기납적 정의가 이제는 수로 될 거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또 이렇게 6평에서 킬러 문제가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이론이 적용되는 귀납적 정의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생각은 그냥 셋 중에 한 개야. 규칙을 발견하는 건데 얘가 순 증가하는 규칙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증가하는 애인 거냐. 아니면은
순 감소하는 규칙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소에서 규칙을 가지면서 감소하는 수열인 거냐. 아니면은 주기를 가지면서 규칙인가.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셋 중에 한 개다라 생각하고 풀어줘야 돼.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보게 되면 얘라고 하는 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지. 왜? A1이 0이래. 근데 여차 저차 해갖고 A22가 0이 되길 바란대. 당연히 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주기가 얼마가 돼야 돼? 21의 약수가 돼줘야 돼. 21의 약수. 맞잖아.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되게 평범한 문제입니다. 대신 좋은 문제입니다. 막 22번처럼 막 그런 생경한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닌 거죠. 늘상 나오던 문제가 그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기납적 정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규칙을 가지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꾸준하게 규칙을 가지면서 돌고 돌게 돼 있어. 그걸 염두에 두고 규칙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인 거야. 그런데 A1이 0이래. A1이 0이래. 그냥 무턱대고 규칙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것만 잘 찾아지죠. 어려운 건 또 잘 안 찾아지지. 그리고 A22가 0이래. 이 당연히 주기가 있다는 뜻인 거 아니야. 주기가 얼마가 돼야 돼? 주기는 A1에서 A22까지가 된 거니까 A1에서 A22까지가 된 거니까는 21만에 한 바퀴가 돌아와줘야 되는 거라고. 맞아. 21번 진행을 하니까는 다시 원점이 다 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21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1 곱하기 21, 3 곱하기 7. 그러니까 주기는 1이거나, 그러니까 00000000000 해가지고 A22 = 0까지 가거나,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주기는 3이거나, 주기는 7이거나, 주기는 21이 되면 되는 거야. 주기가 1이면은 A10, A20, A30, A40 뭐 모든 숫자가 0인 거 말이 안 될 거고, 주기가 3이면은 A10, A40, A7, A10, A13, A16, A19, A22, 0이 될 거라고. 주기가 7이면 A1, 8, 15, 22가 0이 될 거고, 주기가 21이면 A1, A22가 딱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냥 요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요걸 찾아주면. 찾는 방법은 뭐야? 그냥 하나하나 해보면 되는 거지. 하나하나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주기라고 하는 친구가 뭔지 알 수 있는 거냐면은, 이 주기를 자연수 K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주기가 2K 플러스 1이야. 이건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냥 결론부터 쌤이 얘기한 거야. 주기는 2K 플러스 1이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얘가 뭐 1인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얘가 3인 거랑 얘가 7인 거랑 얘가 21인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K 값은 1이거나 K 값은 3이거나 K 값은 10인 걸 찾으면 되는 거죠. 해서 정답은 14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왜 주기가 2K 플러스 1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문제를 풀든지 간에 여기까지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 얘가 주기가 있는 애구나. 그 주기는 이게 돼야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문제를 풀든지 간에. 주기가 있는 수열을 발견하라고 시키게 되면 단순히 증가하거나 단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얘들도 많이 나오죠. 얘들도 많이 나오지. 물론 되게 변칙적인 것도 나옵니다. 막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했다가 증가, 이런 것들 좀 빼고 주로 나오는 것들을 쌤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이 오른쪽은 이 문제의 특정적인 영역인 거고, 요 왼쪽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영역인 거고. 같이 해가자고. 자, 그냥 이제부터는 하면 됩니다. 그냥 적으면 된다. 꼼꼼하게 적으면 돼. 자, A1은 0이래. 자, A2는, 자, 문제에서 전항이 0 이하면은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K 플러스 1분의 1인 거야. K가 자연수인 거니까 얘는 뭐 닥치고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일 때는
그 전항에서 K분의 1을 빼면 된대. 당연히 얘가 얘보다 작을 거라고 해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는 또 100% 음수인 거야. 그럼 A4는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만약 주기가 3이라면은 이 새끼 0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주기가 3이라면은 이 새끼 0 돼야 될 거야. 얘는 이제 뭐 하면 돼? 뭐야? 얘가 음수인 경우에는 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K 플러스 1분의 2 빼기 K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정리하게 되면은 K 플러스 1분의 2K,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네. 즉, 다시 말해서 K가 1일 때 주기 3 되는 거 맞죠? 얘가 0 되게 되면은 주기는 3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 0 땡땡 0 땡땡 또 0 땡땡 하면서 A22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가 1인 거 한 개 체크하고 여기서 K가 1인 거 한 개 체크하고 K가 1인 거 한 개 체크하고 K가 1일 때는 주기가 얼마였다? 3이었다. 그럼 K가 1이 아닌 거 생각해서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 K가 1이 아닌 거 생각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K가 1보다 컸다, 1보다 큰 자연수였다 하게 되면 이제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 자, K가 1보다 컸다 하게 되면 얘는 양수겠네. 양수면은 뭐 해야 돼? K분의 1을 한번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K분의 1을 한번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다 뺍시다. K 플러스 1분의 2 빼기 K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음수일 게 자명한 사실인 거야. 그럼 이제 A6로 가자고. A6은 K 플러스 1분의 3 빼기 K분의 2 이렇게 될 거라고. 얘는 우리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함부로 확신할 수가 없어. 왜? 통분을 안 했으니까는. 통분을 이제 해보자고. K 분수 계산은 무조건 1등이 통분인 거지. 하게 되면 3K에서 2K 빼기 1을 빼는 거는 얘는 K 빼기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K가 2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이 0이었고 여섯 번째 항이 0인 거니까 주기가 5인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아닌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3, 7, 그리고 21을 바라는 거니까. 오케이? 어쨌든 K가 2일 때는 주기가 온 거야. K가 3일 때는 주기가 7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확인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A7은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에 K가 2보다 컸다 하게 되면은 얘는 0이 아니라 양수일 거라고. 양수일 때는 K분의 1을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K 플러스 1분의 3 빼기 K분의 3이 될 겁니다. 당연히 뒤에 게 앞에 거보다 큰 거니까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음수인 거니까는 A8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를 한 번 더 더해서 K 플러스 1분의 4 빼기 K분의 3 이렇게 대줘야 돼. 그냥 겸손하게 문제 풀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식 정리하고 한 개 한 개 정리하고 적어가면서 못 풀 이유가 없잖아. 괜히 머릿속으로 고민하니까 문제를 어렵게 풀지. 그럼 4K에서 3K 빼기 3을 빼는 거니까 K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K가 3이면은 A1이 0이고 처음으로 A8이 0이 돼버렸으니까 주기가 7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K가 3일 때는 주기가 7인 거라고. 그럼 이제 쌤 말이 납득이 되죠. 더 안 해봐도 주기는 2K 플러스 1인 거지. K가 1일 때는 3, K가 2일 때는 5, K가 3일 때는 7인 거니까 주기는 2K 플러스 1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주기는 3, 7, 11이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K는 1, 3, 10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뭐 16번, 17번 넘어가고 18번, 19번은 너무 또 자잘한 거긴 한데 우리 또 얘기한 거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만 하고 넘어가자. 너무 또 자잘한 거긴 한데 4차 함수가 뭐 딱 봐도 우함수잖아. 4차 함수가 딱 봐도 우함수인 거니까는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y축, 즉 다시 말해서 x 이꼴 0에서 극대를 가질 것이고, 문제에서 x 이꼴 1에서 극소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도 극소를 가질 거고, 그리고 극대값이 4라 그랬네. 극대값이 4라 그랬네. 그러면 극소값은 뭐가 돼줘야 돼? 극소값은 되게 좀 자잘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땐 자잘하지만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 땐 그게 자잘한 게 아닌 거지. 두 점의 좌표차에다가 4승하게 되면은 극대 극소의 차가 나오는 거라고. 모르는 친구들은 나중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세 개의 점이 등차 수열을 이룰 건데 그 공차에다가 4승하게 되면은 극대 극소의 차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 빼기 0의 4승인 거니까 극대 극소의 차는 그냥 1인 거죠. 1. 즉 다시 말해서 얘는 y 이꼴 3이라는 거야. y 이꼴 3. 무슨 말인 거지? F1이 3이라는 거죠. F1. 그래서 F1은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3인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 A 플러스 B는 2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는 자잘했지만은 3차 함수의 면적에서부터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쓸데가 많습니다. 3차 함수의 면적, 이 녀석이 4분의 L 4승 되는 거죠. 4분의 L 4승. 거기서 또 유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알아놓으면 은근히 쓸데가 많습니다. 자,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20번은 우리가 뭐 한 달쯤 전이었나 2차 함수도 문제를 여러 개 풀었었다. 얘가 대칭축만 발견하면 되는 건데 대칭축 3이라고 하는 게 왜 안 보이나?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2x 제곱 플러스 점점점 정도 하십시다. 자, g'x로 바로 넘어가자. 자, g'x는 절대값 fx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fx. 근데 이 g'x가 0이 될 때 그 값을 가질 거 아니야. 여기서 뭐 1과 4가 극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극소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1과 4에서 그 값을 가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는 대입만 하자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F2의 절대값이랑 그냥 F1의 절대값이랑 그냥 같으면 심화인 거고. 맞니? 여기 X에다가 우리가 4를 대입하게 되면 은 절대값 F5하고 절대값 F4하고 같으면 심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2차 함수 이렇게 있을 거라고. X축이 뭐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우고 있으니까는 요 아래쪽 부분은 위로 이렇게 스르륵 올라갈 거란 말인 거야. 했었을 때 1과 2일 때,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함수만 생각하자. 절대값을 씌운 함수만을 생각하자. 얘가 얼마일 때? 노란 거 어디 갔나? 1과 2일 때 같은 거니까는 1과 2일 때 같았다 적어주면 되고 보고 생각해야지. 4하고 5일 때도 같았다 그러는 거네. 왠지 느낌적으로 3일 때 대칭일 것 같지 않니? 그냥 그러고 일단 풀고 넘어가. 그냥 디테일한 생각은 나중에 해. 쌤이 얘기했지. 너 엄밀함을 10% 줄이고 속도를 30% 얻어야 되는 거라고. 수능 수학은. 너무 엄밀하게 생각하려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대칭이라 하게 되면은 fx는 뭐 다 나오겠네. fx는 3에서 대칭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이 값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얘는 뭐 3 플러스 세모라고 하자. 이 값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3 마이너스 세모라 하자고. 다음 fx는 x 빼기 3 마이너스 세모, x 빼기 3 플러스 세모 이렇게 두면 되는 거겠죠? 해서 우리가 어떤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니? f1일 때 값하고 f2일 때 값하고는 부호만 반대면 될 거 아니야.
이 fx에 대해서 f1과 마이너스 f2가 같다 라고 하는 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기어 나오는 거냐면 세모의 제곱이 2분의 5라고 하는 게 기어 나와.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f0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f0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세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세모가 되는 거니까 9 마이너스 세모 제곱일 거라고. 최고차의 개수는 2였었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1번 넘어가 보죠. 21번. 21번은 뭐 상투적이죠. 뭐 14번은 뭐 완전히 새롭다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22번은 완전히 그지같이 새로운 문제였었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그냥 상투적인 문제들이었어. 흔한 문제라는 거죠. 흔한 문제라는 거. 그냥 식을 냅다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4 곱하기 로그 64는 2에 6승 되는 거겠네. 그리고 4n 플러스 16분의 3. 생각을 하지 마. 식을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녀석이 어떠한 정수가 되면 된대. k는 정수인 거야. 와장창창창창창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요것만 나올 때까지 정리를 하면 돼. 하나만 딱 정리하고 그냥 바로 결과로 넘어가자. 얘는 2에 6수인 거니까 6분으로 넘어갈 거라고. 그러면 3분의 2 로그 2에 4의 n 플러스 16분의 3 이꼴 k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지? 해서 2분의 3을 곱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4의 n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주게 되면은 지수 2를 취해주게 되면 양변에 지수 2를 다 하네. 지수 2를 취해주게 되면은 어차피 얘랑 위치를 바꿀 거니까는 요렇게만 딱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이제 2분의 3k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대입을 하고 나열을 해라. 수업 문제를 풀 때는 특히나 대입을 하고 좀 나열을 해라. 쌤도 대입을 하고 나열해서 푸는데 니들이 뭐라고 대입을 안 하고 나열을 안 해. K가 정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K가 0이거나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K가 0이라고 하게 되면 1 되면 되는 거고. 맞냐? K가 양수라고 하게 되면 2에 2분의 3승, 2에 3승, 2에 2분의 9승, 2에 6승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반대쪽에는 그냥 2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2에 마이너스 3승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지. 그냥 정리만 하면 심화인 거 아니야. 정리만 하면 심화인 거. 어차피 n이 자연수인 거니까 이 아이는 1보다 작은 숫자겠죠. 맞잖아. 얘는 뭐 최소 20 이상 될 건데 1보다 작은 숫자일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쪽은 해당 사항 없는 거고. 요 왼쪽 1도 해당 사항은 없는 거지.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또 뭐야? 얘는 2 루트 2분의 1인 거 아니야. 1보다 작은 수이면서도 여기서 뭐 무리수 나올 가능성은 뭐 1도 없는 거지. 해서 뭐 하면 돼? 4의 n 플러스 16분의 3이라고 하는 친구가 8분의 1. 그 다음에 뭐야? 6승 가는 거지? 이렇게 적지 말자. 2의 마이너스 3승, 2의 마이너스 6승, 뭐 2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된다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여기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얘가 510인 거야. 512. 맞아. 해서 n이 금방 1000을 넘어가 버릴 거라고. 안 되는 게 금방 잘리게 돼 있어. 금방 잘리게 돼 있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딱히 뭐 더 하진 않겠다. 그 다음에 좀 뭐 얘는 2의 마이너스 12승 뭐 이렇게 될 건데 여기까지 딱 잘리죠. 여기까지 해야지만 n이 1000 이하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 되는 거, 얘가 얘 되는 거, 얘가 얘 되는 거 그냥 식을 정리해서 그냥 다 더하기 하시면 돼.
아주 그냥 상투적인 문제입니다. 또 이런 게 나올 거고 자주. 자, 이제 대망의 22번. 약간의 얍삽함이 좀 있어야 돼, 이 문제를 잘 풀려면은. 일단은 함수의 극한에서 맞지? 22번 문제가 나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6평이니까 가능했다. 수능이 아니라 평가원 시험이니까 가능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론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이론을 너무 극한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겨가면서.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오랜만에 이론 한번 정리해보자. 함수의 극한은 이론이 이게 전부 답니다.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0분의 0을 따지는 게 어려운 거지. 얘가 이제 0분의 0이 되는 게 4점짜리 문제, 중킬러 문제, 킬러 문제로 나올 거라고. 근데 얘가 0분의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 x 빼기 a의 n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fx가.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 어떠한 세모가 더 인수가 있다라고 치자고, 여기에는 x 빼기 a의 m승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네모로서 인수가 정리되었다라고 치자고. 뭐 x 빼기 a 말고 다른 인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하다못해 상수항이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1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언제 수렴 발산이 결정되는 거지? m이라고 하는 친구가 n보다 크다일 때, 혹은 m이라고 하는 친구가 n과 같다일 때는 이제 수렴하는 거죠. 얘는 수렴. 요 두 가지는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의 인수의 개수가 분모의 인수의 개수보다 더 많거나 같으면 반드시 수렴하는 거라고. 대신 분자하고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같을 때는 뭐로 수렴한다?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는 거죠. 반드시. 인수를 정리하고 0인수가 아닌데다가 a를 넣은 거니까는 얘는 세모 a분의 네모 a가 될 거라고. 여기다 a를 대입한 거, 여기다 a를 대입한 거가 이제 수렴 값이 될 거니까 절대로 0이 아닐 거야. (0이) 아닌 숫자로 이렇게 수렴할 거야. 여기는 얼마야?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할 거라고. 얘가 3승이고 얘가 2승인 거니까는 약분을 해도 여기는 x 빼기 a가 한 개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a를 대입하면은 세모 a분의 0 곱하기 네모 a가 될 건데 0 곱하기 네모 a인 거니까 걔는 0인 거 아니야. 해서 분자의 인수의 개수가 더 많을 때는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버릴 거라고. 이제 반대로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더 많을 때는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산한다 그러고 수렴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얘가 3승이고 얘가 2승이면은 얘는 다 약분이 됐는데 얘는 1승이 또 남아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0이 될 건데 얘는 0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인 건데 얘를 뭐 끝까지 활용을 한 문제가 요 25문제인 거네. 자, 25문제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처음부터 미지수가 2개 나왔어. A는 양수가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보다는 또 크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벌써 일단 2개 나왔어. 자,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 거야. fx 3차 함수도 아니고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 거니까 x제곱 요 정도 해주자고. 근데 요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요 인수분해 돼줘야 된다.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뭐분의 뭐, 뭐분의 뭐, 0분의 0 이런 거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 있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다. 에이씨, 그냥 세모 x 플러스 방금 한 말은 주워 담겠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긴 하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미수가 몇 개지? 무려 4개야. 물론 어떤 문제들은 A하고 B 혹은 세모나 네모를 구하지 않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가끔가다 한 번씩은. 근데 일반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와우,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는 4개입니다. 4개. 그러면 어떠한 조건도 4개 나와야지 얘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잖아.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털어야 될 조건도 4개가 나와줘야 돼. 일단 그 정도 인지를 하고 자 이제 gx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gx라고 하는 친구는 얘 또 y축 왼쪽과 y축 오른쪽을 나누어 가고 등호는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친구는 y축 왼쪽에서는 또 이제 어떠한 3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fx에다가 x 플러스 3을 곱해놨어. 요거 되게 중요하죠. 함수에 극한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인수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x 플러스 a를 곱해놨고 fx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놨으니까 둘 다 일단 3차 함수인 거야. 둘 다 3차 함수. 둘 다 3차 함수인 거야.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연속. 얘가 연속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 한 개를 쓸 수 있다. 미지수 구해야 될 게 4개인데 일단 조건을 한 개는 쓸 수가 있어. 여기다 0을 대입한 거하고 여기다 0을 대입한 게 이제 같아야 되는 거겠죠. 일단 한 개 쓰자고. 3 곱하기 F0 은 A 곱하기 F 마이너스 B.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한 개 쓰자고요. 우린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한 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 한 개에서는 미지수를 한 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나왔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 다음 조건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x가 마이너스 3으로 향한대. 근데 여기서 뭐, 분모, 분자의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 정도 하는 거는 뭐 거의 뭐 국룰인 거니까, 그거는 했다 쉽게 쌤이. 분모, 분자의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하는 거는 거의 국룰이죠. 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 해놓고 큼지막하게 루트 해가지고 절대값 gx 플러스 gt의 제곱 전체 제곱 플러스 절대값 gt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깔끔하게 절대값 gx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게 되면 일단 이 식이 됩니다. 뭐 정리한 것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이 녀석이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존재는 언제 하는 거야? T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3과 6만 아니면 항상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T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3과 6일 때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 거지? T가 마이너스 3과 6일 때 분모의 영인수가 되게 많은 거야. 분모의 영인수가 되게 많아야지만 존재를 안 하는 거거든. 맞죠?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분모의 영인수가 되게 많아야지만이 마이너스 3을 대입했었을 때 요 x들의 얘는 상수입니다. t는 상수입니다. t는 그냥 3 놓고 마이너스 3 놓고 그냥 6 놓고 그냥 치워버릴 거라고. 그럼 g 마이너스 3도 그냥 정해져 있을 거고 g 6도 그냥 정해져 있는 상수일 뿐인 거야. 해서 여기에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었을 때 0되는 개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0의 2분의 1승분의 0의 1승 이렇게 있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분자는 0이 1개 있고 분모는 0이 2분의 1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지. x가 2로 향하는데 루트 x 빼기 2분의 x 빼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약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해버릴 거 아니야. 맞냐? 그러니까 0.1개라도 상관이 없어. 얘는 발산하는 거지.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t가 이 녀석만 아니면은 얘는 항상 존재를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분모에는 최소한 영인수가 2개는 있어. 그럼 이 새끼도 최소한 영인수가 마이너스 3 근방에서 2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2개는 있어야 존재를 할 거 아니야. 맞잖아.
해서 뭔 거야? 아, x가 마이너스 3 근방에서, 마이너스 3 근방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x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맞니? x 플러스 절대값을 씌웠든 안 씌웠든 절대값은 나중 문제인 거야. 영인수 자체가 있어야지. 뭐 3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0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0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이래야지 함수의 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해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향할 때, x가 마이너스 3으로 향할 때 최소한 분모는 아무리 못해도 영인수가 2개 있어. 해서 분자인 gx에도 영인수가 최소한 2개 있어줘야 돼. 반드시 있어줘야 돼. 해서 뭐야? 우리가 fx를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어. fx라고 하는 친구를 영인수가 최소한 2개는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3을 안 포함할 수는 없어. 안 포함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재수가 좋고 운이 좋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왜? 분자의 영인수가 많은 것은 얼마든지 땡큐입니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활용할 때 뭐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좋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될 거야. 아니면은 문제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x 빼기 k 뭐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단 여기서 k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k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얘가 될 거니까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t에다가 마이너스 3과 6을 대입하게 되면은 분모의 영인수가 더 많아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서 우리가 t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6을 대입하게 되면은 뭐가 알 수 있어요? gt가 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gt가 0이 아닌 거고 어차피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gt가 정확하게 0이 돼줘야 돼. 우리가 실제 gt가 0이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차피 이분법으로 나뉘어줘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여기에서만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극한이 존재해줘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gt가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식이 어디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gt가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쌤이 얘기했어요. t도 상수고 gt도 그냥 상수일 뿐인 겁니다. t도 상수고 gt도 상수일 뿐인 거야. 여기서 변하는 건 x밖에 없어. 그래서 gt가 우리가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 다 사라질 거라고,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지? 해서 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뭔 거야? 이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gx는 영인수가 몇 개인 거지? gx는 영인수가 토탈 2개인 거야. 아니, 미쳤다. gx는 영인수가 토탈 3개인 거야. 왜냐면은 fx 자체가 x가 마이너스 3으로 향할 때 영인수를 2개 가지고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 근방인 거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x가 마이너스 3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밑에 건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fx가 만약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3의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영인수가 총 3개인 거라고. 오케이? 여기에서는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서는 영인수가 2개라 볼 수 있겠지? 영인수 2개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gt가 0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보고 있는 거지. gt가 0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럼 분자에는 토탈 영인수가 몇 개 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는 영인수가 토탈 3개 되는 거 맞죠? 그냥 절대값만 씌워놓은 거니까는 영인수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집중해줘. 분자에는 영인수가 3개가 있을 거야. 3개. 분모에는 여기에 영인수가 2개가 있고 원래 gx만 쳐다보게 되면은 영인수가 3개인데 루트를 씌웠으면 2분의 1승을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3개 있는 거라고. 오케이? 2분의 3개 있는 거야. 요거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나 다룰 법한 내용이 맞는데 우리 x의 제곱에다가 x의 3승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얘는 x의 2분의 3승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영인수가 2분의 3개 있는 거지. 2분의 3개. 자, 한 번 더 하자.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선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 이 극한은 이 생각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x가 마이너스 3 근처에서 놀고 있으니까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fx가 얘일 수도 있고 fx가 얘일 수도 있는 건데 fx가 얘라고 하게 되면은 gx는 영인수가 3개인 거라고. gx가 영인수가 3개면은 분자는 그냥 영인수가 딱 3개야. 근데 분모는 영인수가 몇 개? 2개에다가 3개인 거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3개인 거에다가 2분의 1승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2분의 3개 1.5개가 더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총 3.5개, 3.5개. 3.5개. 이 존재 안 하는 거 맞죠? 분모의 영인수가 0.1이라도 더 많으면 걔는 존재 안 하는 거야. 분모의 영인수가 0.1이라도 더 많으면 걔는 존재 안 하는 겁니다. x-1에 1.1승이고 x-1에 그냥 1승인 거야. 약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지수 법칙에 의해서 x-1에 0.1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 0분의 1이죠. 그럼 존재 안 하는 거지. 0.1이라도 더 많으면은 존재 안 하는 거. 존재 안 하는 거 맞네. 근데 이 새끼도 또 존재를 안 해. 얘가 존재했었으면 그냥 이걸로 딱 하고 답 내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 새끼도 존재를 안 해. 한번 해봐야지. 자, 영인수가 gx가 영인수가 2개야. gx가 영인수가 2개야. 그러면 분자는 영인수가 2개인 거야. 분자는 영인수가 2개인 거야. 그럼 얘 2개고 영인수 2개인 거에다가 루트 씌워서 2분의 1승 취해준 거야. 얘 영인수 1개겠죠. 그럼 얘는 영인수 3개 되는 거라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케이스도 영인수가 분모가 더 많아서 존재 안 하는 게 맞고 이러한 케이스도 분모가 영인수가 더 많아서 존재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얍삽해질 필요가 있어.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 푸는 것도 보일 텐데 이제 뭐가 돼버렸어? t가 마이너스 3과 6일 때는 gt는 0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 거냐면 g 마이너스 3은 0인 거고 g6은 0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g-3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야. 우리가 어떤 미수를 구할 때 전혀 쓸모있는 친구가 아닌 거라고. 맞잖아. 그냥 걔는 뭐 처음부터 자명한 사실인 거지. 얘가 미수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얘는 그냥 조금 우리 미수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수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애는 얘 쓸 수 있어. 요거 1개 하고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요 2개 쓸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fx가 요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정리하자. 이게 다른 문제도 또 이렇게 풀 겁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줘야 돼. 아니면은 제대로 시간 안에 풀기가 좀 어려워. 자, fx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미수는 2개인 거지. 왜냐면은 이 미수 4개라고 하는 게 a 모르고 b 모르고 fx를 몰랐기 때문에 미수가 4개였었던 거거든. 맞냐? 근데 fx를 우리가 이렇게 잡게 되면은 미수는 이제 2개가 돼버린 거라고. 미수가 이제 a하고 b 2개만 구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짜맞춰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면은 미지수가 a하고 b 여전히 모르는 상태고 k라고 하는 애까지 구해줘야 돼. 근데 얘는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 g-3이 0이라고 하는 걸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니? 어떤 식도 세울 수 없단 말인 거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요 식하고 요 식 2개밖에 없는 건데 이 2개의 식만 가지고는 이 아이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수학은 뭐기 때문에? 수수께끼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쌤이 이렇게도 한번 적을 수가 있겠지. 어떤 문제를 냈어. 요거 좀 이해해줘라. 근데 이게 또 수능에는 이런 문제 안 나올 건데 6편이 나왔으니까 설명한다. 그냥 듣고 넘어가라. 22번 복습하지 마십시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한다. 22번 복습하지 마. 그냥 요 이론이나 한번 정리해놓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 수능 날에는. 그냥 넘어가. 설명 듣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야기해주는구나 넘어가고 그냥 복습만 하지 마십시오. F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f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요. 근데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 빼기 1분의 fx가 x 빼기 1분의 fx가 얘가 수렴한대.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f3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 x 빼기 1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x 빼기 1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x 빼기 1이 세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x 빼기 1이 세 개 있어야지만 이 답을 낼 수 있겠죠. 맞잖아. 얘는 분명히 미지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미지수가 3개인 거야. 미지수 3개를 구해서 3을 대입해서 우리는 답을 내줘야 될 거라고. 맞냐? 근데 미지수를 3개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조건 3개를 활용해서 식을 3개 끄집어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조건은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만약에 답을 내려고 하게 되면 fx는 그냥 처음부터 x 빼기 1의 3승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답을 내려고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그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인수 정리에 x 빼기 a가 몇 개냐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설 문제에서는 이런 거 좀 많이 나옵니다. 야, 얘는 사설 문제처럼 나온 거야. 평가원 문제긴 하지만은. 오케이? 여기에서 x 빼기 1을 한 개만 가지고는 나머지 미수를 우리 어떻게 정리를 해? 조건이 이게 단데. 납득을 하겠니?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기서 미수를 밝혀낼 수 있는 조건은 얘는 무의미한 거야. 문제에서 마이너스 3, 6 두 개의 숫자를 언급해주긴 했지만은 얘는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야. 얘는 무슨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 그냥 글쿤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G6의 0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문제에서 얘기한 연속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식을 2개만 끄집어낼 수가 있어. 식을 2개만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수를 2개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구해야 될 미수가 처음에는 4개였었는데 fx가 x 플러스 3을 포함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야. 해서 x 플러스 3을 2개 포함하게 되면 미수는 2개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3을 1개만 포함하게 되면 미수는 3개가 돼버린 거지. 이 2개의 조건만 가지고 3개의 미수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아. 물론 쌤이 조금 있다가 그냥 우리 오늘은 뭐 그냥 쉽시다. 이거 그냥 6평에 대한 설명만 듣는다 생각하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좀 쉬자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왜 얘가 안 되는 건지를 보이겠지만은 실전에서 걔를 보이고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냥 실전에서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지. 왜? 수수께끼니까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은. 해서 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 이제 답을 내고 그냥 넘어가면 돼. fx는 이렇게 돼버렸어. 해서 그냥 그 답을 내면 된다. 이 fx에 대해서 요거 식으로 한번 적어주고 요 fx에 대해서 요거 식으로 한번 적어주면은 a랑 b랑 다 나와. 그럼 끝. 그게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인 거라고. 적을 수 있겠죠. 3F0 해줘야 되니 27 될 거 아니야. 27. 3F0은 27. A 곱하기 F-B는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B는 음수겠죠. 맞니? 마이너스 B는 음수일 거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의 3승인 건데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B의 3승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니? 여기서도 이제 식을 하나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하여튼 간에 이제 요 식이랑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 G6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B 값은 너무 쉽게 나오죠. G6이 0이 되려고 하게 되면 6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6을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6 플러스 A 곱하기 6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F6 빼기 B 이 녀석이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는 6 플러스 A가 양수가 될 리는 만무한 거고 그러면은 F6 빼기 B가 0이 돼야 되는데 F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만 6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아하, B는 9구나. F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만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B는 9가 되는 거지.
B가 9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A도 나오는 거겠죠? 맞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종결이 되어지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종결이 안 돼. 종결이 안 돼. 되겠니? 일단은 30초 동안만 이 내용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얘가 왜 안 되는 건지 요 시간 1분만 투자해서 그냥 보이고 넘어가십시다. 1분만 투자하고 보이고 넘어가도록 하자. 머릿속으로 왜 얘가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라. 수수께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미지수가 다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일단 정리하고 나서 얘가 안 되는 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밝혀보도록 하자. 일단은 뭐 너무 극한까지 활용을 하긴 했지만은 함수의 극한에서 쌤이 3월달에 주구장창 얘기했죠.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뭐 n과 m이 그냥 꼭 자연수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0.1이고 얘가 0.2라도 얘가 더 큰 거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얘가 0.2고 얘가 0.1이면은 얘가 더 큰 거니까 그냥 발산하는 거라고. 일단 이런 이론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자, 22번 보니까는 A하고 22번답게 극킬로 문제답게 얘는 별을 이제 쌤이 한 2개 반 정도 줄 것 같아. 극킬로 문제답게 미지수가 2개고 fx도 미지수가 2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는 지금까지 토탈 4개가 돼버렸어. 그리고 gx를 요 따위로 정의를 했다는 거지. gx를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극한을 해석할 때에는 요 위에 것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x가 -3 근방에서 놀고 있으니까는 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잖아, 얘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일단 이 gx라고 하는 친구가 연속이라 그랬으니까는 좌악함과 우극함 및 함수값이 같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식을 한 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식이 한 개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주어진 극한식에 대해서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것은 뭐 거의 국룰인 거니까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 GT에 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3과 6이 아닐 때는 존재를 하고 -3과 6일 때만 존재를 하지 않는데, 오케이? 근데 -3과 6이 아닐 때 존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분모의 영인수의 개수만큼 분자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혹은 최소한 같거나 해서 gx는 x 플러스 3을 최소한 2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x 플러스 3이 한 개 있으니까는 fx는 x 플러스 3을 2개 가지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못해도 한 개는 가지고 있어줘야 돼.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의 영인수의 개수가 분자의 영인수의 개수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GT가 0이 딱 돼줘야 돼. GT가 0이 돼서 여기 있는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면 GX가 3개를 가지고 있어도 2개, 3개, 1.5개, 3.5개, 3개라서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GX가 영인수를 2개만 가지고 있어도 2개, 1개, 루트를 씌웠으니까 1개가 돼버리는 거겠죠. 토탈 3개, 2개가 되는 거니까 존재 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T가 -3과 6일 때는 GT가 0이 돼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겠니? 근데 T가 -3과 6일 때 GT가 0이 된다 하는 것은 G-3이 0이고 G6이 0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어떤 미수를 끄잡아낼 수 있는 애는 아닌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명한 사실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G6 = 0을 통해서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식을 한 개 끄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해서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 그리고 연속이라고 하는 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이제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수가 세 개가 남는 거니까는 얘는 안 되는 거라고. 답을 낼 수가 없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수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맞다 봐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서 우리가 G6이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X6 플러스 A랑 F6 빼기 B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6 플러스 A는 당연히 양수인 거고 A가 양수인 거니까 F6 빼기 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F 안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갈 때만 딱 0이 되는 거죠. 해서 B라고 하는 친구는 9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B가 9라고 하게 되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스몰 a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모든 상황은 다 구해졌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을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얘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얘가 안 되는 걸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 두 값 말고 한 개의 값이 최소한 더 생기게 돼 있어. 문제에서는 딱 두 개의 값에 대해서만 극한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g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3과 6을 대입할 때에만 0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다른 값이 뭔가 한 개 더 있다는 거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K가 마이너스 3이 아닌 거니까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 K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3보다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해서 이건 이제 생각이 되게 좀 지저분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fx를 이렇다 하게 되면은 y축 왼쪽에서는 일단 요거 한 개만 해보일게. 어차피 모순되는 이유를 우리가 엄밀하게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되는 거 빨리 찾아서 넘어가는 거지 모순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는 수학을 느리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자, 해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게 되면은 GX는 Y축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3에서 0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 거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어떠한 K에 대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어떠한 K에 대해서 또 0이 될 거 아니야. 맞냐? 그리고 요쪽에서는 마이너스 A, 0을 지나지만은 어차피 마이너스 A는 음수고 X가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X축 위에 점이 찍히는 게 아닌 거라고. 근데 얘는 원래 fx 자체가 마이너스 3이랑 k에서 점이 찍히는 건데 걔를 b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에서 점이 찍히고 k 플러스 b에서 점이 찍힐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b 자체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무조건 양수값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이것만 한 번 더 하자. 얘에 의해서 원래 f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3과 k에서 점이 찍힌다고. 원래 f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3과 k에서 점이 찍히는 거라고. 근데 걔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만 평이동을 시키자 그랬으니까는 여기다가 플러스 b, 여기다가 플러스 b를 해주면 될 거야. 근데 k는 어떤 음수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가 y축 오른쪽에 있다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b는 문제에서 3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반드시 y축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g라는 함수 값이 0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과 6에서만 극한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마이너스 3과 6에서만 g 값이 0이 돼야 되는 건데 최소한 3개에 대해서 0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심지어 B라고 하는 친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도 Y축 오른쪽으로 와버릴 거야. B가 상당히 크게 되면 얘도 Y축 오른쪽으로 하면 4개의 값에 대해서 존재를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얘도 똑같이 해보면 똑같습니다. 얘도 해보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0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고 이 K가 Y축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K가 Y축 오른쪽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K가 Y축 오른쪽에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 녀석에 의해서 K, 0이 찍히지는 않겠지. 근데 이 녀석에 의해서 K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B에서 찍힐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거라고. B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근데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기 때문에 K 플러스 B는 더 오른쪽에 있어.
더 오른쪽에 있어. 왜? K가 마이너스 3보다 더 큰 거니까.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는 가정이었고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가정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3개의 점에 대해서는 G값이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려. 그러니까 모순인 거지.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건 좀 너무 에바죠. 시험 칠 때 어떻게 이런 생각 다 하고 앉았냐. 못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자, 해서 논란의 22번은 이 정도로 충분히 얘기를 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히 얘기했다 생각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생각이다. 쌤이 뭐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고난도 함수에 극한 문제에서 x 빼기 1이 하나만 들어가 있지 않고 2개, 3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어. 쉽게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뭐 선택 과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선택 과목 하기 전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십시다. 자, 50분까지 좀 쉬도록 하자. 5분만 쉬자. 45분까지 쉬자. 45분까지. 저 좀 간식 좀 먹고 하면서 컨디션 좀 올리십시오. 설명만 듣는다고 컨디션 많이 내려갔을 거야.